자, 진도 나가볼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계속 이 첫 문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계속 뭘 해줄 거냐면, 자리를 계속 잘라줄 거야.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를 계속 자리를 잘라주면서, 몇 형식인지 연습을 계속 시킬 거야. 그거를 내년 3월까지 연습을 하고 나면 문장을 보는 게 되게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문 독해를 해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긴 문장보다 이렇게 짤막짤막한 문장 해석이 더 힘들어. 그래서 이 짤막짤막한, 왜냐하면 앞뒤 맥락이 없잖아. 근데 긴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연결이 돼서 중간에 한 문장 정도 해석을 못해도 어떻게 눈치로 넘어가지는데 단문 나와버리는 거는 이건 앞뒤 맥락이 없어서 오히려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왜 단문이 또 하셔야 되냐면, 당장 딱 3월부터 들어가면,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너네 3월 둘째 주에 모의고사 보는 거 알지? 3월 둘째 주부터 모의고사 봐. 그래서 너네랑은 해당이 없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부터 많은 게 바뀌어. 내신은 5등급제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A, B, C, D로 하잖아, 중학생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모의고사는 9등급으로 나뉘는데 내신만 5등급이고 상대평가야. 그래서 1등급은 10%야. 그럼 만약에 서원고다. 그럼 서원고 1학년이 300명이 있다. 그럼 1등급이 몇 명이야? 30명이지. 맞지? 그럼 30명이 전부 1등급인데 한 반에 30명씩 있다라고 하고 10반이라고 쳐봐. 그럼 한 반에 1등급이 몇 명이야? 3명까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학원 인스타에 내가 이걸 몰랐겠니? 이거 알면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계정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뭐라 하겠냐면 그럼 반에서 몇 등 하시 10가지 맞춰놓고 그럼 얘들아 반에서 몇 등 하셔야 돼? 1등 하셔야 돼. 틀렸잖아. 거기에 이게 막 회자가 되면서 그게 지금 얼추 5만 찍은 것 같아. 그 뷰가, 조회수가. 그러면서 거기에 악플이 막 달리는 거야. 계산도 못하냐, 너 같은 게 선생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 우리 학원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한 애들이, 근데 그렇게 회자되는 게 회자가 안 되는 것보다, 못 풀린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면서 웃기잖아. 보면 뭐,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신 분들 많아. 뭐, 태극기, 뭐, 이런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 그러면 나는 그냥 일도 신경 쓰지 않아. 바로 차단. 뭘 신경 써? 우리 애들이 아니잖아. 뭘 신경 써?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아닌데.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에서 서원 거 같은 경우는 3명까지는 1등급이 나와. 근데 만약에, 4대 보고를 갔다. 그럼 4대 보고 같은 경우가 180명이 정원이야. 180명? 그럼 봐라, 얘들아. 180명 정원이면 한 반에 30명은 맞잖아? 그러면 1등급이 10%거든? 그러면 전체 몇 명이냐면 18명이야. 맞지? 18명이야. 그러면 한 반에, 그럼 6반이겠지? 6반 곱하기 30명 하면 180명 나오잖아. 그러면 한 반에 18명이니까 18명 나누기 6 하면 한 반에 몇 명 들어가? 그러니까 전체 18명이니까, 18명까지가 1등급이니까 한 반에 30명 있지. 한 반에 30명 있으면 우리 반에 이거 애들이 섞여 있는 거야. 골고루 다 성적 잘 나온 애가 다 우리 반에 모두 있고 이렇진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하간에 어쨌든 한 반에 3명까지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좀 우리 반에 한 명 있고 다른 반에 4명 있고 5명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우리 반이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목별로도 좀 다를 거야. 애들이. 자, 그래서 여하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한번 링크를 올렸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를 더더군다나 왜 또 해야 되냐면, 봐, 주어, 동사, 이게 동사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볼 줄 알면, 긴 문장을 갔을 때 이게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거든? 그래서 바로 너네가 3월부터 뭐 하냐면, 둘째 주에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그 모의고사 지문이 대번 이제 고등부 지문이야. 그리고 그게 중간고사에 나와. 그래서 나는 시험 본 그 주 토요일부터 너네를 다 불러 모을 거야. 지금 너네 토요일 날 고등부 애들 모여갖고 모의고사 하는 거 모르지? 걔네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랑 만나갖고 모의고사 분석을 계속해. 너네도 3월부터 당장 나랑 할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4월 말에 보는 중간고사에 나와. 그런데 중간고사에 나오는 이 모의고사 지문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래서 요런 거가 해결이 돼야 그거를 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서 이걸 일단 하는 거고. 자,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얘들 이것만 물어보자. 수민아, 우리가 글을 쓰잖아. 그러면 인칭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글을 보는 시점이지. 그러면 영어가 됐건 뭐 우리말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시점이 1인칭, 2인칭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 몇 인칭까지 있어? 너가 알고 있기로. 혹시 4인칭을 들어본 적 있어요? 5인칭, 6인칭. 없죠. 몇 인칭까지 들어봤어요? 그렇죠. 3인칭까지밖에 못 들어봤죠. 이거는 언어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1인칭이 누구야? 제일 중요한 거, 나지. 2인칭은 누구야? 너지. 3인칭은 누구야?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가 3인칭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1인칭의 경우, 영어에서도 너네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지. 혼자 있는 거냐? 여러 명이 있는 거냐? 이렇게 따졌지. 그래서 혼자 있는 거는 나. 여러 명이 있는 거는 뭐야? 내가 같이 있는 여러 명이면 우리지, 우리. 그 다음에 혼자 있는 2인칭은 너. 그러면 너가 여러 명 같이 있는 거는 뭐야? 너희들이지. 그치? 그다음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그, 그녀, 그것 이거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뭐야? 그들, 걔네들이지. 맞지? 혹시 그러면 지민아 계속 물어볼게. 오늘 밖에 비가 오잖아. 자, 비 오는 건 몇 인칭이야? 모르겠지. 3인칭? 그러면 그 남자야, 그 여자야, 아니면 그것이야? 그것? 그러면 그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콕 집어서. 어디에도 안 들어가지.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러면 준우야. 지금이 6시 26분이야. 그럼 시간은 몇 인칭일까? 시간. 시간은 3인칭. 3인칭? 그러면 그 남자야, 그 여자야, 아니면 그것이야? 그것이요. 진짜? 시간을 그것으로 콕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안 되겠지.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맞지? 어느 인칭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지. 아까 내가 물어본 것처럼 시간, 날씨, 그다음에 학원에서부터 은혁이네 집까지 뭐 10분이 걸려 이런 거리. 날이 어두워, 밝아, 명암 이런 거 명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 얘들아. 그런 거는 몇 인칭이냐고. 인칭을 부여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칭이 없는 비인칭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쨌거나 얘네들도 주어를 써주긴 써줘야 되잖아. 얘네들 다 주어를 쓰려고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인칭이 없는 표현을 할 때는 비인칭이라고 말을 하고 그때 자리에 누굴 써주냐면 무조건 it를 씁니다. it. 무조건 it를 써요. 그리고 걔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것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전 세계인들과 같이 약속을 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볼게요. 녹화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 안 하죠. 그렇게 해석 안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비 오는 건 인칭이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이틀을 그냥 쓰는 거야. 머리를 비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어를 박아놓고 해석을 안 합니다. 즉 여기만 해석하는 거지.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밖에는. 그럼 얘들아 11번 볼게요. 일단 이거 주어는 맞아요. 비동사의 ing 동사죠. 밖에, 지금, 부사니까 이거는 수식이야.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11번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일형식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형식 다시 볼게요. 형식을 이번 겨울방학 때 머릿속에 완전히 박으셔야 돼요. 형식 안 되면 계속 고생해요.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봅시다. 어디서 구분합니까? 이 형식에서 구분하죠. 목적어의 유무로 나뉘죠. 자, 무조건 주어 동사가 들어갑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기본입니다. 자, 1형식은 주어 동사 끝. 2형식에는 누가 나와요? 얘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가 나오고 은혁아 보호 자리 나오는 품사 두 가지 누구 있지? 명사랑 형용사 맞았어. 자, 보호 자리에는 무조건 명사 형용사야. 앞으로도 내가 100번 더 얘기할 거야. 다음, 3형식부터 누가 등장해? 자, 그러니까 1, 2형식엔 누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를 썼어요. 그죠? 지 혼자 쓰이는 아이들. 3형식부터는 목적어 등장합니다. 목적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3, 4, 5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뭐야?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를 씁니다.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끝. 4형식은 심지어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뭐뭐를로 해석해. 자, 오형식에는 누가 나와? 역시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포인트 2. 이거 몇 쪽이에요? 21쪽이래.
20쪽이래. 자, 됐죠? 그러면 다시, 지민아. 목적격 보호, 보호 자리에 나오는 품사 두 가지? 명사, 형용사. 그쵸? 보호 자리에는 주격 보호가 됐건, 목적격 보호가 됐건, 무조건 보호 자리는 명사, 형용사 뿐이 못 나와. 박으세요, 머릿속에. 자, 그래서 11번은 주어와 is raining,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 일형식이고, 이형식 보죠? 그것은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아? 이거 상황이잖아. 그래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인 것 같다. 대절인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인칭 주어의 it를 쓴 겁니다. 여하간의 주어죠? 주어, 동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됐고요. 얘는 뭐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주격, 보어. 그죠? 주어를 설명하는 거잖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절은 통으로 주격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대시 이끄는 문장은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대시 이끄는 문장은 명사 덩어리. 외우세요. 그래서 얘들아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나오죠? 그래서 보호자리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번은 몇 형식이야? 이 형식. 해석합니다. 뭐인 것처럼 보인다? Love cannot last forever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대절을 열고 들어가면 문장이 또 나오죠. 그죠? 대절을 열고 들어가면 문장이 또 나와. 왜? 얘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이니까. 그럼 대절 볼게요. 사랑은 주어, 지속할 수 없다, 동사, 영원히는 부사니까 수식이라서 이거는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절은 몇 형식이야?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이야. 그래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간 꼴입니다. 13번 볼게요. 눈이 강제했다. 눈이 강제했다. 우리더러 집에 머물도록. 우리가 집에 머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집에 머무는 거니까 to stay home은 누가 있냐면 앞에 있는 우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하는 일을 했으니 목적격 보어. 자, 선생님.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밖에 못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얘들아, 투부정사가 어떻게 보호자리 쓰였을까? 그러면 그걸 의심해야 되겠지. 투부정사가 명사 덩어리거나 형용사 덩어리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되겠죠. 자, 투부정사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대할게요. 명사에 해당하는 게 단어가 있고, 그죠? 단어, 컵, 보이, 펜, 이렇게 단어 하나. 그런 게 있고, 명사 부가 있고, 명사 절이 있겠죠. 그래서 절은 뭐야?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 거죠. 구는 뭐예요? 단어가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서 그냥 의미 덩어리 하나를 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명사 구에 누가 있습니까? 투부정사가 이끄는 문장과 동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대표적으로 명사 구예요. 명사 구. 그럼 명사절에 아까 너네 누구 봤어? 명사절에 12번에서 대시 이끄는 문장을 보셨죠? 그쵸? 문장 앞에 대시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거 명사절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투부정사 덩어리, ing 동명사 덩어리 얘네는 명사구니까 어디 자리 나오겠어요?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대시 이끄는 문장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명사절이라겠어? 명사 덩어리라고? 그러면 대시 이끄는 문장은 얘 문장에서 어디 자리 나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나올 수 있겠죠. 이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가 편안하게 돼야 고등학교 가서 편해요. 자, 우리 그럼 더 해볼게요. 13번은 얘들아 몇 형식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이죠. 됐죠? 자, 그러면 14번부터 해볼게요. 14번부터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14번부터 20번까지 방금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품사 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그 자리별로 끊고 몇 형식인지 옆에 적고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 밑에 쓰시고 해보세요. 보자. 14번부터 해보자, 얘들아. 자, it is Friday, the 15th, well, 13th today.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이다. 이랬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야 돼? 주어, 동사, 이건 뭐야? 주격 보호지. 그지? 이틀을 받아주는. 그래서 앞에 문장은 이 형식이고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It's spooky somehow 이랬는데 spooky는 으, 으스스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it는 또 느낌이 으스스한 거를 어떻게 말할 거야?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비인칭주야. 그래서 it가 주어, is가 동사. 미안해요. 차별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보겠어 얘들아. 1번입니다. 여기 높게 주는 거. 네, 네. 올라오죠. 하늘을 보면 이거는 여기 뭔가 볼수 있을까? 이거 뭐라고 하면 이 뜻이 그거 미안해요. 해줄게. 자, 맞아보자. It's speaking summer. 그럼 얘들아, 이건 몇 형식일까? 주어, 동사, 이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날씨 그 어떤 상황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주격 보호가 되고 보호 자리는 명사, 형용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포키라는 형용사 온 거야. 그래서 요 뒤에 문장도 이 형식이 되는 거죠. 다소, 써마우는 다소, 약간 뭐 이런 뜻이거든. 약간 좀 으스스해 이런 말이고 it seemed 내가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서 it인 거고 여하간의 주어고 동사고 이것처럼 보인다니까 대절은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 자 뭐인 것처럼 보인다. 리암 was short of money. 리암이 돈이 자 be short of가 의미가 뭐예요? 부족한 이 말이죠. 그래서 리암이 돈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보면 자 이건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 주격 보호니까 이 형식이 맞는 거고 그 안에 대을 열고 들어간 문장이 또 있잖아. 그럼 대절은 몇 형식이에요? 대절은? 어, 네. 대절 한번 보면 같이 보죠. 자, 대절 보면 이거 주어죠. 동사죠. 이거 뭐예요? 형용사니까 주어를 나타내는 니함이 돈이 없는 거잖아. 주격 보어지. 그래서 대절도 이 형식이 됩니다. 됐죠? 다음 16번 보면 the cancellation of the concert까지가 주어야 이게 동사니까 동사 앞에서 일단 끊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되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콘서트의 취소가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명사니까 이거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팬들을 anger, 화나게 했다. 콘서트가 취소돼서 그게 팬들을 화나게 했다. 삼형식이죠. 그 다음, it is 3 kilometers from here. 자, 여기에서부터 to the supermarket까지. 전치사구는 수식어, 수식어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3km입니다. 그랬어.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는 인칭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비인칭 주어로 이틀을 쓴 거고, 여간의 주어고, 동사고, 얘가 3km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슈퍼까지는 3k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8번 보면, 여기서 끊어. 동사 앞에서. 그러면 workout이 주어져. will enable이 동사. 당연히 목적어.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가 짝꿍, 요렇게가 짝꿍이죠. 요렇게가 투부정사는 뭐예요? 네가 더 기분 좋게 느끼는 건 네가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에 보충을 한 거니 목적격 보어.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 자, 30분 운동이 가능하게 할 거야. 뭐? 네가 to feel better 하도록. 네가 더 기분이 나게 느끼도록. 그래서 오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30분만 운동을 하면 너가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음 19번. It doesn't appear that. 대절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인칭이 있을 수 없는 비인칭 주어라서 이틀을 썼고 자 그럼 보세요. 대절은 통으로 뭐예요? 주어를 받아주는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 보호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형식 무장이죠. 자, 대절인 걸로 보이지 않아요. 대절 열고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는 이형식이고, 대절을 보면, 자, 대절 볼게요. The latest initiatives가 주어, have helped to가 동사, 자, 여기도 뭐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attract부터 통으로 목적어가 되는데, 자,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어떻게 와? 못 오잖아. 그럼 이거 뭐야? 원래는 to가 있었던 거야. to attract more customers. 자, 왜 이게 가능해? 투부정사나 ing는 명사 덩어리니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는 to를 왜 안 썼을까요? 왜요? 헬프 동사는 뒤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나라서 to가 생략돼 있을 따름이야. 다시. 자, 뭐인 거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이니셔티브는 계획을 말하는 거야. 최근에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진행하는데 그 최근의 계획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돕고 있다. 뭐뭐를. 그래서 요 대절 안에는 삼형식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형식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의 계획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 20번 볼게요.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까지가 주어져. brought가 동사죠. 그러면 주어가 되는 단어만 골라라. 얘가 단어죠. 이렇게 꾸밀 거니까.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야. 인트로덕션은 도입하는 거니까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 가져왔다 많은 기회를 목적어죠. 자, 전치사부터는 그 절대적인 품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수식어, 군더더기.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고 해석을 해보면 신기술을 도입했더니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for student 학생들에게. 됐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키워드 기다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포인트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떤 개념을 할 거냐면 목적어와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3형식, 4형식, 5형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 문장 볼게요. 보시면 the experiment가 주어져 그 실험이 유발했다. 엄청난 논란을.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목적어겠죠? 목적어는 우리말 조사가 뭐뭐를 이렇게 붙은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건데 자, 목적어가 등장을 여긴 하는데 뒤에 거 보시면
The experiment gave 주어 동사 맞죠? 실험이 주었다. 보세요. 명사 하나, 명사 하나, 빅 서프라이즈 또 명사 하나. 그죠? 명사가 두 개가 연이어 나왔죠. 그럴 땐 일단 누구 1번 명사에게 2번 명사를 동사에 주다 일단 해석을 해봐. 그게 되면 사형식이야. 그럼 해석해보자. 그 실험이 과학자들에게 깜짝 놀란 거죠. 빅 서프라이즈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말 되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사형식이야. 그런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주어 동사 썼죠. Their secret marriage made. 자, marriage가 주어고 made가 동사야. 주어 동사 썼고 그 다음에 명사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형용사를 썼으니까 그런데 어떤 거랑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잠깐만요. 오형식 문장에서 음, 27번을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executives가 주어, appointed가 동사. 자, executive는 그 회사 임원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거야.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 자, 그분들이 appoint 임명했다. 다음에 보세요. 이블린 명사 하나, the new president 명사 둘. 이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해석해 볼까요? 자, 회사 임원들이, 중역들이 이블린에게 새로운 사장을 임명했다. 뭐가 이게 뭔 말이야?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블린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 동사를 쓰고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사형식일 수도 있고 오형식일 수도 있고. 자, 사형식이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돼야 되니까 누구에게 뭐뭐를로 해석을 해봐서 되면 사형식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장 어색하잖아. 에블린한테 신임 사장을 임명해 줬다가 뭔 말이야 그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형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 1, 명사 2가 명사 덩어리가 연이어 두 개 나온 이게 같은 거야. 얘가 얘야. 그럼 뭐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블린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맞아 볼게요. 자, 요거 한번 23번 아까 얘기하다 만 거 다시 보죠. 그들의 비밀 결혼이 이게 메리지가 주어져 되었다. 커다란 뉴스가. 자, 이거 비동사 뒤에 became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비동사류의 동사들이란 말이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보호야. 무조건 주어를 보충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의 비밀 결혼 이거로 깜짝 뉴스. 깜짝 뉴스 이거로 얘네의 비밀 결혼. 이거지.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보죠. 그들의 비밀 결혼이 만들었다. 사람들이 화나게. 화난 건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부형식 부정이죠. 됐죠? 자, 그럼 얘들아 25, 26번부터 31번까지 해보세요. 27번은 제가 해드렸어요. 25번부터 31번까지 방금 한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식으로 자, 필수 성분 끊으시고 몇 형식인지 옆에 쓰시고 우리말 해석 쓰시고 이렇게 해봐 주세요.